뭐 하는 짓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돈이면 다 될 것 같아? 손님, 조금만 진정하세. 제가 규정대로 요금을 책정한 겁니다. 규정이요? 이런 바가지 씌우는 게 무슨 규정입니까? 말도 안 되는 요금을 불러놓고. 참나, 내가 이래서 유명인 상대하기가 싫다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넘어갈 텐데. 유명인이면 내가 좀 더 신경 써줘야 해요. 안 그러면 SNS에 올려서 난리칠 거잖아요.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요. 난 단지 정당한 요금을 내고 싶을 뿐이고, 여긴 제가 온전히 여행을 마치고 조용히 돌아가고 싶은 장소입니다. 디오노미치 스탑. 그쪽이 축구 선수라며? TV에서 봤는데 뭐 어쩌라고. 돈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정도 요금도 못 내겠다는 거야. 그 순간 주변이 괜히 조용해졌다. 고급 호텔 출입문 근처에서 서로 얼굴을 붉히고 언성을 높이는 두 사람에게 지나가는 사람과 호텔 직원들까지 일제히 시선을 던졌다. 도심 한복판 겉보기에 깔끔해 보이는 의전 차량과 그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이 만든 이 풍경은 상당히 불편해 보였다. 휴대폰을 들이밀며 슬며시 촬영하려는 행인도 하나둘 늘었다. 불시에 팽팽해진 공기 속에서 운전기사는 마치 권력을 쥔 사람처럼 당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맞은편 유명 축구 스타 손흥민은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그러나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며 운전기사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게 말이 되는 금액인지 다시 한번 확인부터 해달라고요. 적당히 부풀린 금액을 왜 내야 하죠? 바쁜 사람 만습, 오늘도 기사들 다들 차 막힌다, 기름값 비싸다 이런 거 따져야 하니까. 여긴 관광객이나 해외 유명인 대상이라서 원래 이런 요금이 나와요. 못 믿겠으면 그냥 다른 차 타시든가요. 지금까지도 충분히 기다렸습 다짜고짜 터무니없는 요금을 제시하고 그걸 원래 그렇다고 우기시면 어떡합니까? 손님, 나도 생활해야죠. 당신 같은 축구 스타가 잠깐 여유 부릴 사이에 나는 하루 벌어먹어야 하니까. 이 요금이 싫으면 그냥 떠나. 어차피 오늘은 다른 호객 행위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유명인이고 뭐고 상관없이 이건 바가지 요금이라고요. 서울 시내 이동하는데 이 정도면 해외 어디 초호화 리무진 빌리는 금액 아닙니까? 헛소리는 그만하시고 돈 없으면 그냥 걸어가든지. 시간 낭비하기 싫으니. 호텔 현관 앞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벨보이가 달려오려다 말고 프런트 직원도 상황을 파악하느라 우물쭈물하고 있었다. 지나가던 관광객도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멈춰서서 지켜봤다. 누군가는 작은 소리로 저기 싸우는 사람 혹시 손흥민 아니야? 하고 속삭였고 곁에 있던 친구는 진짜? 아니 어떻게 여기서? 하고 놀라는 눈치였다. 잠깐만, 이건 아예 터무니없잖아. 손흥민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시 운전기사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려는 찰나 어디선가 조용히 한 사람이 그를 말렸다. 선생님, 조금만 기다리세. 혹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그러나 운전기사가 거칠게 손짓을 하며 끼어들었다. 이봐, 쓸데없이 끼어들지 말고 당신 갈 길 가요. 여기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주변에서 웅성거리며 눈길을 떼지 않는 상황에 매섭게 부딪히는 두 사람의 시선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했다. 과연 이 소란이 어떻게 전개될지 길을 지나던 사람들도 호텔 직원들도 숨죽이며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다. 한편 여기 서울 도심의 유명 호텔 앞이 이렇게 시끄러워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오늘은 평범한 월요일 오후 업무를 마치고 나오던 회사원들, 체크인을 기다리는 숙박객, 그리고 우연히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까지 모두가 이 사건의 목격자가 되었다. 이봐요. 죄송하지만 지금 상황 좀 알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뭔가 유명인 같긴 한데 운전기사가 요금을 세게 부른 모양이에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목소리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손흥민 맞나 봐요. 정말이요? 세상에 축구 스타가 왜 여기서 저런 일을 당하는 거지? 누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거 인터넷에 올라가면 난리 나겠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휴대폰 화면이 반짝였다. 누군가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지 댓글을 확인하며 수군거렸다. 야,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좀 찍어서 올려볼까? 벌써 찍고 있는 사람 많잖아. 곧 인터넷에 뜰걸?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들. 서로 서로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묻고 답하며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리고 모두는 어느새나 다음 전개를 기다리는 관객이 되어 있었다. 호텔은 서울 중심지에 위치해 해외 관광객이 자주 찾는 고급 숙박시설로 유명했다. 로비에는 장식이 화려하고 문 앞에서는 항상 고급 의전 차량이 손님들을 기다린다. 도로 바로 옆에는 커다란 간판이 반짝이고 뒤편으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보는 이들을 압도한다. 이 호텔 직원들도 대체로 노련해서 이런 갈등 상황을 최대한 빨리 수습하곤 했다. 그러나 오늘은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였다. 워낙 유명한 인물이 연루되어 있고 운전기사가 전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벨보이, 저기서 뭐 하세요? 손님들이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예, 매니저님. 그런데 저 기사분 원래 호텔 근처에 자주 오는 비공식 의정기사라 저희가 관여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이 상태로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빨리 중재해야 할 텐데.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다들 이 장면을 찍고 있어서 괜히 끼어들었다가 호텔 이미지만 더 나빠질까봐 신중해지고 있어요. 호텔 매니저는 안절부절 못하며 살짝 다가섰다 하지만 운전기사는 이미 매니저를 무시하듯 턱짓을 하며 호텔 직원은 빠져라는 태도를 취했다. 손님 중 몇 명은 작게 혀를 차고 몇몇은 좀 누가 나서서 해결 좀 하지 하고 안타까워했다. 매니저님, 저기 손님이 거의 울 것 같이 화가 나 보이시는데 손흥민 선수 맞으시죠? 네, 언뜻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저런 큰 소리는 평소에 못 내실 분인데 굉장히 난감해 보이시네요. 그 기사 예전에도 몇 번 문제가 된 적 있는 거 아시잖아요. 바가지를 씌운다고 호텔 게시판에 글도 올라오고. 알죠. 그런데 공식 협력 기사가 아니라서 제재를 가하기도 애매하고 하필 이런 문제가 터지다니.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일부는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다른 일부는 마치 드라마 한 장면을 지켜보는 듯했다.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 대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다들 촉각을 곤두쓰고 있었다. 아니 기사님, 이제 그만하시죠. 이런 식이면. 당신이 뭘 알아? 이 사람은 돈 많으니까 당연히 내가 불러주는 대로 내면 되잖아. 게다가 해외에서 더 유명해졌고 경기 한번 뛰면 수억씩 번다고 들었는데 이 요금이 아까운가 보지? 그건 제 개인 소득과 전혀 상관없는 문제임니 한국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요금을 지불하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바가지 요금을 요구하는 건 옳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옳지 않냐고요. 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이고 내 차 쓰려면 그 정도 지불해야 한다는 거야. 당신은 아마 내날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길바닥에서 손님 한 명 놓치면 그날 밥값도 못 벌 수 있단 말이에요. 서로 간의 생각과 가치관이 충돌하면서 목소리는 더욱 격앙되었다. 지나가던 이들도 조금씩 용기를 내어 상황을 주시하며 여기저기서 속삭이듯 누가 좀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말이 터져 나왔다. 왜 그냥 지나치세요? 저분이 지금 말이 안 되는 요금을 부르는데 아무도 뭐라 안 해요. 솔직히 한국의 일부 택시나 의전차 기사들이 외국인이나 유명인 보면 과도하게 돈을 요구한다는 소문이 있어. 이건 근절돼야 해. 근데 기사도 생활이 걸린 문제라고 하니까 쉽지만은 않겠지. 그래도 정도껏 해야지. 저건 명백한 부당 요금이잖아. 관광객으로 보이는 외국인 커플도 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촬영만 이어갔다. What's happening here? Is that a famous football player? I think so. Looks like some dispute over taxi fare. 이런 영문 대화가 툭툭 들려왔지만 몇몇은 한국어를 어느 정도 알아듣는지 고개를 갸웃하며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저씨, 제가 봐도 이건 너무한 것 같아요. 적당히 합의하시면 안 돼요? 어휴, 젊은 사람이 뭘 알아. 이 바닥 사정을 알아야지. 그래도 이제 한국도 관광객 많이 오는 나라인데 이런 식이면 안 좋잖아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세요. 마침내 손흥민이 길게 숨을 몰아쉬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잔뜩 몰려들어 사진과 영상을 찍고 있다는 걸 인지한 듯 그는 양손을 들어 자신의 억울함과 동시에 차분함을 유지하려 했다. 기사님, 제발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 저도 운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압니하지만
이렇게 터무니없는 금액을 부르는 건 옳지 않아요. 외국인 관광객이 겪는다면 한국 이미지 전체가 나빠질 수 있죠. 자기 이미지 걱정돼서 이런다 이거지. 뭐, 언론에 나기 싫으면 그냥 돈 내고 빨리 가요. 손흥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분노도 있었지만 더욱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이내 주변 사람들을 둘러봤다. 모두 이 광경을 눈으로, 카메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래서 얼마나 더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제가 납득할 수 없는 금액이라면 그건 이미 부당 요금이지 않습니까? 그때 한 중년 여성이 주저주저하며 다가와 작게 읊조렸다. 손님, 저 기사분이 제 아들 결혼식 때도 저렇게 부풀린 요금을 받았어요. 워낙 목소리가 커서 아무도 못 대들더라고요. 그땐 저희도 해외 손님 모셔야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냈는데 잘못이지만 쉽게 말 못하겠더라고요. 손흥민은 그 말에 얼굴이 더 심각해졌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네요.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면 결국 더 큰 불만과 피해가 쌓이겠죠.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근데 다들 그냥 넘겨요. 괜히 싸우기 싫으니까. 바로 옆에서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이 그 여인을 조용히 만류했다. 여보, 괜히 나서지 말자. 저 기사분 싸움 잘한다는 소문도 있잖아. 그래도 힘들 때 도와야지. 저분 혼자서 기사님이랑 맞서면 되겠어요? 유명인이든 아니든 사람 똑같잖아. 아주머니 말씀 감사합니. 덕분에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네요. 손흥민은 고개 숙여 인사했다. 운전기사는 그 모습에 비웃음을 지었다. 뭐야, 이제 아주머니랑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유명인은 역시 다 쇼를 해. 그 말에 구경하던 사람들도 수군거리며 운전기사의 태도에 불쾌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진짜 너무하네. 저 기사 예전에도 문제 많았다는 얘기 들은 것 같아. 매번 이렇게 해외 인사나 유명인 대상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엄포를 놓고 숙소까지 끌고 가는 모양이더라. 이번엔 걸렸네, 걸렸어. 그러나 그 걸렸다라는 표현에 운전기사는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걸리긴 누가 걸렸다고 그래. 내가 무슨 불법을 했어? 그냥 차별화된 고급 서비스를 하는 거니까 그만큼 받는 거지. 기사가 말하는 고급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손흥민이 다시 차분히 물었다. 에이, 초고급 의전 차량이고 난 전문기사 자격증도 있어. 그리고 연예인 상대하면 그만큼 감수해야 할 것도 많잖아. 혹시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져야 하지 않나? 지금 저한테 책임 운운할 정도로 위험 요소가 있나요? 유명인이라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요금 붙인 거다. 손흥민은 순간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었다. 기사님, 저는 단지 공정한 대우를 받고 싶을 뿐이니 제가 사람들을 대표해 말한다면 이런 식으로 부당한 요금을 매기는 건 심각한 문제예요. 특히 해외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이런 일을 겪으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에이, 해외 관광객, 그 사람들도 돈 많을 텐데 아쉬우면 다른 차 알아보라니까. 순간 주변에서 너무한다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번엔 좀 더 분명한 반발이었다. 기사님, 그러다 신고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신고? 해봤자 벌금 좀 내면 끝 아니야? 난 차도 여러 대고 이름도 다 달라. 한 번 걸려도 다시 다른 이름으로 하면 그만이야. 그 뻔뻔함에 눈살이 찌푸려진 사람들도 이제 대놓고 불법 아니냐, 저래도 되나 하고 소공어렸다. 운전기사는 더욱 거칠어졌다. 시끄러워. 전부들 내 영업 방해하지 마. 그리고 이 축구 스타 양반도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그냥 타던가 아님 돈 낼 생각 없으면 꺼지던가. 손흥민은 손을 들어 거부 의사를 밝히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런 식으로는 협의가 불가능하네요. 저는 다른 차량을 구하겠습니다. 그러자 운전기사는 또 한 번 도발했다. 그래, 그것도 좋아. 대신 내가 여태 대기한 시간이랑 이 자리까지 온 비용은 물어내야지. 그건 너무한 요구 가습 대기료를 넘어선 부당 청구로 보이는데요. 그럼 경찰 불러서 해결하자고.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고. 그렇게 서로 한치의 양보 없이 대치하는 사이 구경하던 사람들의 긴장도는 한층 높아졌다. 누군가는 경찰 부르는 게 낫겠다 하며 스마트폰을 들었고 다른 누군가는 이거 인터넷에 올리면 기사님 쪽이 불리할 텐데 왜 저렇게까지 나오지? 라며 고개를 내저었다.
그래, 조습 경찰 부르면 되겠네요. 제 입장에서도 공정하게 판단받고 싶으니까요. 그럼 불러보라고. 난 떳떳하니까.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다. 호텔 직원들도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다. 그 사이 어느 중년 남성이 카메라를 들고 다가왔다. 손님들, 이거 라이브로 중계되고 있어요. 이런 불공정 요금을 받는 기사를 고발하는 콘텐츠가 되겠네요. 아, 그런 거 좋아. 더 많은 사람이 보면 내 영업에도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이, 뭐가 무섭다고 그래? 아무리 무서운 게 없다고 말하지만 운전기사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초조함도 섞여 있었다. 그러나 이미 이성을 잃은 듯 과격한 언행을 이어갔고 그 모습을 인터넷 생중계로 지켜보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었다. 아니, 저분 진짜 손흥민 맞아요. 화면에 잘 나오게 좀 비켜봐요. 야, 이거 완전 큰일이네. 댓글 봐봐. 벌써 실시간으로 달리고 있어. 헉, 현장을 직접 찍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잠깐, 라이브 방송이면 전 세계가 이 장면을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이미 10,000명 넘게 보고 있대요. 어휴, 이거 심각하네. 잠깐 호텔 측에서라도 뭔가 해야 할 텐데. 그때 호텔 보안 요원 몇 명이 다가왔다. 양쪽 모두 진정하시죠. 이대로면 다른 손님에게도 불편을 끼치게 됩니다. 운전기사는 비웃듯 대답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 사람이 내가 제시한 요금을 안 낸다니까. 손흥민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지길 원치 않았습니다만 이제는 정말 법적으로 판단받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자 주변에서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미안하지만 내가 예전에 비슷한 일을 당했었어. 딸하고 해외여행 갔다 돌아오는 길에 비슷한 기사한테 엄청난 돈을 내야 했지. 그때만 해도 그냥 피곤해서 아무 말 못하고 넘어갔는데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 손흥민 씨, 너무 흔들리지 말고 법적으로라도 해결봐요. 고맙습니다. 어르신 말씀 감사합니. 저도 이렇게 많은 분이 겪으셨다는 얘기를 들으니 그냥 제 개인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돌연 운전기사가 크게 소리를 내며 웃었다. 하하하, 이거 완전 대단한 자선사업가님이라도 되려나 봐. 그래, 경찰 부르고 마음대로 해봐. 난 떳떳하니까. 사람들은 싸늘한 시선을 보내며 수군거렸다. 떳떳은 무슨, 누가 봐도 너무 심한 요금이던데. 저 기사 정말 아나무인이네. 유명인이라서 더 뽑아내려는 거겠지. 순간 호텔 입구 쪽에서 뭔가 소란이 일었다. 저기 다른 사람이 들어오려고 해요. 혹시 경호원인가? 하지만 들어선 이는 평범한 옷차림이었다. 다만 주변을 둘러싼 스태프나 호텔 관계자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다. 손님, 여기서 큰 소리가 들리던데 무슨 일입니까? 지금 이 기사분이 손흥민 선수께 부당 요금을 요구하고 있어서요. 그래요? 제발 좀 진정하세. 모두들 흥분하지 마시고. 그가 차분한 목소리로 현장을 둘러보자 운전기사는 또 시비를 걸었다. 또 뭐야? 당신도 유명인이야? 요즘 연예인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건가? 저는 아니지만 이런 상황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무슨 문제인지 조금만 들어봐도 될까요? 기사의 비아냥이 커졌다. 귀찮게 참견하는 사람들 많아. 옆에서 훈수 두지 말고 다들 꺼져. 그러나 그가 입을 열려던 순간 눈치 빠른 몇몇이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저분은 우리나라 축구계에서 은근히 영향력 있지 않나? 그러게 그냥 스태프 아니야? 하며 궁금증을 표했다. 손흥민은 고개를 돌려 새로 온 인물을 보았다. 누구시죠? 혹시 대한축구협회 관련자분이신가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그냥 호텔 근처를 지나다가 상황이 심각해 보여서. 죄송합니다. 괜히 참견인가요? 그 말에 손흥민이 미소를 지었다. 도움이 되신다면 전 감사합니. 지금 저 기사님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관광객들에게 터무니없는 요금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제야 운전기사는 노골적으로 화를 내며 당신은 빠지라니까 하고 소리 질렀다. 그와 동시에 방송을 찍고 있던 몇 명이 카메라 앵글을 그 새로운 남성에게 돌렸다. 그러나 아직은 모두가 그를 잘 알아보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허리를 반듯하게 편 채 운전기사와 손흥민 사이에 서서 상황을 정리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두 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보고 있고 이건 공공의 관심사가 될 수 있음.
부디 차분히 대화를 아니라니까. 아주 귀찮게 군다니까. 나보고 어쩌라고. 이 손흥민이란 양반이 돈만 내면 해결될 일이라고. 그건 터무니없네요. 게다가 지금 보니 카메라도 많고 인터넷에 퍼져나가는 중인 것 같은데 기사님이 곤란해질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야. 난 그렇게 겁 안 먹는다니까. 얄밉도록 뻔뻔한 태도에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한숨이 절로 터졌다. 그리고 그 순간 어느 젊은이가 좀 더 앞으로 나섰다. 죄송한데 다들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네요. 저분은 일반인이 아니라 아마 한일전이나 각종 해외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의 컨설턴트 역할을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그런가. 그런 분이 왜 여기 있지? 그러게, 몰랐네. 새로 온 사람은 그 말에 가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축구협회랑 일하면서 선후배 선수들과 교류할 일이 좀 있습하지만 지금은 제 일보다 이런 부당 요금 문제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요. 호텔 매니저도 그를 알아보는 듯 달려와 인사를 건넸다. 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회의 참석차 오셨다더니 여기서 뵙네요. 운전기사는 그 태도에 더 심술을 부리듯 불평을 쏟아냈다. 아, 진짜 귀찮아 죽겠네. 다들 왜 이 난리에 달려오는 거야? 그리고 한편 구경꾼들 사이에선 손흥민도 당하는 바가지 요금이라니 말도 안 된다. 그래도 이게 폭로돼야 이런 것들이 고쳐질 듯 하고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손흥민은 주변 분위기를 한번 훑어보곤 다시 운전기사를 향해 정중히 말했다. 기사님,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과도한 요금을 요구하시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 제게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같은 방식을 쓰셨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죠. 흥, 네가 뭘 알아. 나도 이 바닥에서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고. 새로운 축구협회 컨설턴트가 입을 열었다. 만약 기사님 말씀처럼 먹고 살기 위해 정당한 요금이 필요하다면 합법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 이런 식으로 바가지를 씌우다간 결국 모두에게 해가 돼요. 운전기사는 여전히 귀를 막아버린 듯한 태도였다. 난 하나도 틀린 것이 없으니까 필요하면 경찰 부르라잖아. 그리고 정말로 몇몇이 경찰을 부르기 위해 전화를 거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현장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사람들은 이 상황이 어떻게 결론 날지 지켜보고 있었다. 급기야 운전기사는 최후통첩처럼 손흥민을 향해 손가락을 내밀었다. 마지막이야. 타서 내가 부른 요금 다 내고 끝내든 아니면 내가 대기한 시간이며 뭐며 전부 청구할 테니 각오해. 그 말에 손흥민이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솔직히 지금 당장 이 돈을 내는 건 문제가 아닙니. 하지만 이런 부당한 행태를 그냥 눈 감고 넘길 수는 없어요. 운전기사는 코웃음을 치며 지금까지 그 누구도 날 못 건드렸다. 네가 뭔데? 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이어갔다. 그 목소리는 곧 사람들의 분노를 유발했고 전체적으로 한숨 섞인 탄식이 쏟아졌다. 그만하세요, 기사님. 더 이상은 우리가 말려도 안 들어. 이제 경찰 와야 알겠지. 손흥민 씨, 마음 단단히 먹으세. 저런 사람은 그냥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손흥민은 잔뜩 웅성거리는 이들을 돌아보았다. 이미 호텔 매니저와 보안 요원, 그리고 축구협회 컨설턴트까지 사태를 지켜보고 있으니 잠시 후면 경찰도 도착할 터였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이런 이슈로 구설에 오르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다. 그러나 잘못된 관행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결심이 커졌다. 그러자 누군가가 조용히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손흥민 선수, 실례지만 제가 예전에 어떤 택시 기사분한테 비슷하게 당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합의금을 주고 끝냈습. 제발 이런 부분이 제대로 고쳐지길 바랐는데 시간이 지나도 크게 달라지질 않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바로잡아야겠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군중은 자연스럽게 손흥민 편을 들고 있었다. 기사 쪽에 동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기사는 꿋꿋이 내가 뭐 잘못했냐라는 태도를 고수했다. 그때 유니폼을 입은 경찰관 2명이 호텔 앞에 도착했다. 한 명이 다가와 말했다.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이 근처에서 고성방가 및 요금 갈등 신고가 접수되었는데요. 운전기사가 벌컥 화를 냈다.
경찰 불렀어? 좋아. 아저씨들한테 다 설명해주지. 이 양반이 돈도 안 내고. 경찰은 양쪽을 번갈아 보며 차근차근 상황을 묻기 시작했다. 간단히 요점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 먼저 손님 측 입장에서 어떻게 문제가 발생했나요? 저는 의전 차량 예약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 기사님이 호텔 앞에서 편하게 모시겠다며 접근하셨습. 그런데 목적지를 말하자마자 말도 안 되는 요금을 요구하시더군요. 너무 과도해서 제가 왜 그런지 여쭈어 봤는데, 그때부터 막말과 강요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이 고개를 끄덕이며 운전기사를 향했다. 기사님 사실이 그렇습니까? 에이, 저는 손님한테 미리 요금을 안내한 겁니 바가지가 아니라 고급 의전 서비스 제공료라고. 이 사람은 축구 스타여서 위험 부담이 더 큰 거고 난 그만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위험 부담이라니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을 말씀하시는 거죠? 뭐 유명인 따라다니는 팬들이라든지 사고 위험이라든지 일단은 운전 중에 돌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보호 차원의 추가 요금이란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선다면 부당 요금으로 볼 소지가 큰데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계약서나 명확한 안내가 있었습니까? 기사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계약서 같은 건 없고 평소 이렇게 받아왔어요. 난 떳떳하다니까. 일단 현행 법상 미터기 운영 혹은 합리적 요금 산정 방식이 필요합니. 임의로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때 손흥민이 조용히 한마디를 보탰다. 그러니 제가 이 문제를 경찰서에서라도 공식적으로 다루겠다고 한 겁니. 제가 안 나서면 이 기사는 앞으로도 똑같이 할 거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 볼 거니까요. 그 말에 경찰은 상황을 정리하듯 그렇다면 당사자 간 합의가 안 되면 저희가 동행해서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라며 단호하게 말했다. 운전기사는 여전히 기세등등한 표정이었지만 자세히 보면 식은땀을 흘리는 듯했다. 뭘 조사해? 그냥 요금 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닙니. 지금 신고가 접수되었고 정황상 부당요금 청구로 의심받을 만한 상황입니. 또한 호텔 앞에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니 질서문란 행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사가 화를 내며 씩씩거렸다. 젠장, 이런 식으로 날 궁지에 몰려고? 손흥민이 애써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지 않습. 저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 완전 천사 코스프레하네. 내가 무슨 흉악범이야. 경찰이 재차 경고했다. 말씀을 조심하시죠. 이미 수많은 목격자와 영상 자료가 있는 상황이니 기사님께서 협조해 주시는 편이 낫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운전기사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군중도 이제는 기사 잘못이 크다는 분위기로 완전히 돌아섰다. 그 즈음 손흥민은 살짝 뒤로 물러서서 경찰과 함께 상황을 조율하기 시작했다. 요금을 부풀리는 사례가 잦다는 증언도 나왔고 이 기사분이 공개적으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 오늘은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 기사님도 이대로는 곤란하실 겁니다. 그러자 운전기사는 비아냥 섞인 목소리지만 흔들리는 기색이 역력했다. 끝까지 간다? 그래, 가보자고. 내가 이기면 어떻게 할 건데? 손흥민은 담담히 대답했다. 진실이 밝혀지면 저는 법적인 처벌이든 어떤 결정이든 감수하겠습. 하지만 기사님이 부당행위를 한 게 드러난다면 그에 맞는 책임을 지셔야죠. 그래, 정말 그렇게까지 하고 싶다면 어쩔 수 없지. 경찰관은 둘 사이를 지켜보다가 곁에 서 있던 축구협회 컨설턴트에게 안전을 위해 양쪽 분리해서 진술받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컨설턴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손흥민을 데리고 조금 떨어진 자리로 이동했다. 기자들과 구경꾼들이 그 뒤를 따랐지만 호텔 보안 요원이 제지하며 상황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손님들, 일단 호텔 이용객 불편이 있으니 지나가실 분들은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거 촬영 좀 더 하면 안 돼요? 죄송합니. 개인정보 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군중이 조금씩 흩어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반원을 그리며 현장을 둘러싸고 있었다. 호텔 안에서는 매니저와 직원들이 우왕좌왕했고 밖에서는 경찰관들이 운전기사를 따로 불러 질문을 이어갔다. 그래도 기사 아저씨 계속 저러면 손해일 텐데. 그러게.
지금 소셜미디어로 전 세계에 퍼지는 중이라는데? 아, 벌써 해외 축구 팬 사이트에도 올라갔을지도 몰라. 혼란스러운 한복판에서 손흥민은 잠시 숨을 고르며 자신을 안심시키듯 낮게 중얼거렸다. 이 문제 우리나라 이미지에도 크게 영향을 줄 텐데 꼭 바로잡아야 해. 옆에서 컨설턴트가 다정하게 위로했다. 침착하세 저도 돕겠습.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당신의 인지도가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러게요. 유명세가 이런 식으로 쓰이길 원치 않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제대로 바로잡고 싶습니다. 거기까지 듣고 있던 경찰이 다가와 일단 목격자 진술이 다수 있고 영상들도 확보했습. 기사님이 원하시면 지금이라도 합의나 사과를 시도할 수 있는데 어떤지 물어보겠습니다. 라고 제안했다. 손흥민은 잠시 고민하더니 네, 합의할 마음이 있으면 들어보겠습.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면 굳이 억지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라고 답했다. 경찰이 운전기사에게 가서 비슷한 제안을 했다. 그러자 운전기사는 뭔가 주저하면서도 계속 목소리를 높였다. 난 합의 같은 거 안 해. 내가 왜? 난 잘못한 것도 없다니까. 그 답변이 건네지자 구경꾼들 사이에서 에휴, 저 사람은 끝까지 버틸 모양이군. 결국 법정까지 가야 되나 하는 말들이 오갔다. 그렇게 일촉즉발로 치닫는 분위기에서 불쑥한 목소리가 현장을 가르고 들어왔다. 모두들 잠깐만요. 어느덧 추가로 도착한 또 다른 인물이었다. 흰 모자를 쓰고 편안해 보이는 차림새였지만 꽤나 시선을 끄는 신체 조건과 은은한 카리스마가 있었다. 그는 거리를 두고 서서 양손을 들어 조용히 해달라는 제스처를 보냈다. 무슨 일인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기사가 그 인물을 힐끗 보았다. 이제 또 누구야? 오늘 별의별 인간이 다 끼어드네. 주변 사람들은 일제히 그를 쳐다봤다. 한두 명이 하며 고개를 갸웃하는 사이 어떤 젊은 축구 팬이 소스라치게 놀란 목소리로 외쳤다. 잠깐만, 저분. 손흥민 씨 아니에요? 설마. 에이, 다들 손흥민 여기 있잖아. 그러자 또 다른 이가 흐릿하게 보고는 그런데 옷차림이 달라. 저분은 누구지? 하고 의아해했다. 그 순간 날이 잔뜩 서 있던 경찰관조차도 그 인물을 보며 경직된 자세를 취했다. 마치 굉장히 익숙한 얼굴을 마주한 듯 혹은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느낌으로. 그리고 곧 인파 중 누군가가 높은 톤으로 외쳤다. 헐, 저분이 바로 손흥민 맞네. 아까 말리던 분은 누구고? 둘 다 손흥민? 이게 무슨... 분위기가 삽시간에 술렁이었다 사실. 초반부터 언쟁하던 사람 중 손흥민 선수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똑같이 생긴 누군가가 또 나타났다는 이야기인가? 그러나 이내 알게 되었다. 처음부터 언쟁하던 축구 스타가 손흥민 본인이었다. 그리고 지금 나타난 건 정말 비슷해 보이는 다른 사람? 이 혼란은 누군가 제3의 인물을 착각했거나 혹은 한쪽을 잘못 본 것이었다. 그러나 호텔 관계자 중 한 명이 작게 중얼댔다. 아니, 저분은 손흥민 선수의 매니저 아니야?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 매니저가 생김새가 조금 닮은 느낌이 있긴 하지. 얼핏 보면 비슷하다고 착각할 수도 있겠네. 새로운 인물은 숨을 고르며 자신을 손흥민 측 매니저라고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손흥민 선수 담당 매니저입니. 지금 불미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서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운전기사는 다시 한번 비꼬 왔다. 미 매니저? 별꼴이 다 보겠네. 그러니까 뭐 본인 대신 사과라도 받으러 왔다는 거야? 매니저는 차분히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사과를 받을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들은 바로는 기사님께서 과도한 요금을 요구하셨고 손흥민 선수가 이를 거부한 상황이라고 들었습. 게다가 많은 분이 같은 불만을 가지고 계시다던데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저 기사 예전부터 문제 있었대 하고 속삭였다. 자, 기사님도 여러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이미 온라인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을 부정하긴 어렵지 않을까요? 운전기사는 등을 한껏 펴고 걸걸하게 대답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그게 내 요금 책정 방식인데. 매니저가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설득하듯 말했다. 보통은
사전에 명시된 요금표나 미터기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 기사님이 특별한 VIP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시려면 그에 대한 정식 안내나 동의 과정이 있어야 하고요. 그게 뭐 한쪽에서는 경찰이 계속해서 중재를 시도하고 있었다. 조습 이제 기사님께서도 듣고 계시니 현실적으로 해결책을 찾으시죠. 손흥민 선수는 매니저에게 안심하라는 듯 시선을 맞추고 다시 운전기사에게 다가가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도 기사님, 혹시 지금이라도 합리적인 요금을 재산정하고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손님을 상대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면 문제를 더 이상 키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그러나 운전기사는 여전히 화가 가득한 태도로 답했다. 싫어. 왜 내가 굽히고 들어가야 해? 똑같이 일해서 돈 버는 건데 유명인이라면 돈 좀 더 내도 되잖아? 그 발언에 군중 사이에서 분노가 폭발했다. 와, 진짜 양심 없네. 그냥 돈이 문제야. 양심이 문제지. 이젠 그만하세요. 하지만 기사도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지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매니저가 한숨을 깊게 내쉬고는 무게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손흥민 선수는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닙니.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나 국민 모두가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특히 외국에서 한국을 찾는 분들께 이런 일이 반복되면 한국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이는 전체 관광업계에도 피해가 됩니다. 그런 소리 지겹다. 다들 돈 벌려면 경쟁해야 하는 거 아냐? 경쟁이란 건 정당한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편법과 강요로 이득을 취하는 건 옳지 않다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세. 이미 수많은 사람이 기사님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고 경찰도 와 있고 여기 있는 매체나 인터넷 방송인들도 전부 취재 중입니다. 상관없어. 그 말과 동시에 어디선가 또 다른 남성이 소리쳤다. 손흥민 선수, SNS에 빠르게 글 하나 올리시면 어때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요금 문화가 필요하다고. 운전기사는 그 얘기에 순식간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SNS, 설마 네가 그런 데에 나를 고발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손흥민은 작게 미소 지으며 그럴 생각까지는 아니었지만 제게도 많은 팔로워가 있고 이 문제는 이미 상당수 사람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음 여론은 기사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젠장, 이제 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때 호텔 매니저가 다시 끼어들었다. 여기서 경찰과 실랑이를 더 하는 것보다 기사님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시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저희 호텔도 더 이상 소란이 커지는 건 원치 않습니다. 경찰도 재차 강조했다. 법적으로 가면 기사님이 상당히 불리해 보입니. 다른 피해자 증언도 잇따르고 있고요. 합의나 사과를 지금이라도 하시겠습니까? 운전기사는 애써 무표정한 척했지만 손끝이 떨리는 모습이 보였다. 이대로 밀고 나가다가 정말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걸 느낀 듯했다. 그러나 자존심 때문인지 쉽게 고개를 숙이지 못했다. 한참을 질질 끌던 그는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 인정하면 그만인 건가? 경찰이 기록을 위해 준비한 노트에 적어가며 되물었다. 네, 우선 인정하고 바가지를 씌우려 했다는 점에 대해 손님과 주변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시면 이 사태를 경찰서가 아닌 현장에서 마무리할 수도 있습. 물론 이후에도 법적 조치 여부는 손흥민 씨가 결정할 수 있지만 지금보다는 나을 겁니다. 운전기사는 골똘히 생각하듯 입술을 꾹 깨물었다. 주위에 수많은 눈길이 자신을 향해 있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다가 드디어 불안정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미안하게 됐습. 내가 요즘 돈이 좀 급해서. 그리고 유명인 보면은 조금 더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사람들의 표정은 여전히 싸늘했지만 적어도 사건이 끝날 가능성이 보이자 긴장이 다소 풀렸다. 사과하네요, 드디어. 이제 해결되려나? 하는 말들이 오갔다. 손흥민은 운전기사의 말을 가만히 듣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기사님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 저도 기사님이 힘들게 일하시는 건 알고 이해하려 노력합니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서로 상처만 남아요. 제가 오늘 요구했던 건 정당한 요금뿐이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시선을 아래로 떨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진짜.
내가 뭔 모르고 너무 세게 불렀지. 그때 주변에서 누군가가 그래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 다른 피해자들도 있었으니 공식적으로 호텔 측이나 관광청과 함께 이런 문제를 개선해야 해요. 라고 외쳤다. 손흥민은 거기에 호응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서 제가 요즘 한국관광청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정요금 캠페인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입니. 오늘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네요. 사람들은 그 말에 박수를 치며 응원했다. 좋아요. 진짜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손흥민, 한국 이미지에도 긍정적이겠네요. 운전기사는 수치스러운 듯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심드렁하게 머리를 긁적이며 중얼거렸다. 그 캠페인 나도 참여해볼까. 경찰은 사과가 이뤄졌으니 일단은 간단한 절차를 밟고 나서 양측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매니저와 축구협회 컨설턴트 그리고 호텔 매니저까지 합세해 서류 작성을 도왔다. 기사도 그 과정을 마지못해 따랐다. 자, 다들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찰이 마무리 발언을 하자 군중은 서서히 흩어졌다. 휴대폰에 담긴 영상들은 이미 인터넷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이 장면 절대 잊지 못할 것 같다며 각자의 길을 갔다.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운전기사에게 말을 걸었다. 기사님, 정말 생활이 힘드시다면 합당한 요금 기준을 찾아 상의해 보세. 앞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대신 정직하게 일하시는 게 더 장기적으로 안정적일 겁니다. 운전기사는 부끄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됐다. 기사도 구두로 사과하고 부당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필요한 형식적 과태료 절차가 진행될 것이었다. 손흥민은 주변인들과 함께 자리를 떠나려 했다. 그 순간 매니저가 작게 웃으며 말했다. 선수님, 오늘은 정말 고생하셨어요. 괜히 기운 빠지셨을 텐데. 좀 피곤하긴 해도 이게 잘못된 관행이면 바로잡아야죠. 마침 제가 준비하던 공정요금 캠페인도 이번 사건으로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것 같아요. 축구협회 컨설턴트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으니 분명 반향이 있을 겁니. 저도 적극 도울게요. 호텔 매니저도 나와서 허리를 굽혀 사과했다. 손님께 이런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 호텔 공식 의전 차량도 아니고 저희도 미리 손쓸 여지가 적었지만 앞으로는 주변 구역 관리와 제보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손흥민은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감사합니. 저 역시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힘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바깥 공기는 조금씩 차가워졌지만 분위기는 이전보다 훨씬 따뜻해져 있었다. 방금 전까지 격앙된 목소리가 오가던 호텔 앞 현장은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안도감과 앞으로의 변화를 기대하는 기대로 가득 찼다. 선수님, 정말 멋지세. 공정요금 캠페인이 잘 진행되면 저희도 함께 홍보하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많이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하나둘 손흥민 주위로 다가와 응원을 표했고 손흥민은 일일이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운전기사는 눈치가 보였는지 조용히 차로 돌아갔고 경찰은 마지막으로 현장 정리를 마쳤다. 오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그 대신 뭔가 큰 변화를 일으킬 계기가 생긴 것 같네요. 맞아요. 온라인에 벌써 영상이 난리라던데 아마 곧 기사도 쏟아질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직접 피해자가 되고 또 이렇게 대응하니 영향력이 상당할 거야. 그렇게 서울 도심의 높은 빌딩 사이, 화려한 호텔 앞에서 벌어진 소동은 막을 내렸고 남은 건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였다. 손흥민은 소리 없이 숨을 내쉬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 그날 밤 소셜미디어에는 각종 영상과 글이 도배되었다. 손흥민이 직접 불공정 요금과 맞서다. 이제는 바가지 요금 근절해야 한다. 등등. 손흥민의 지지자들은 물론 평범한 시민들까지 이 문제를 뜨겁게 논의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조금 지나 운전기사는 다시 호텔 주변에서 차를 세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에 없이 조용히 그리고 정식 요금 책정표를 대시보드 위에 올려두고 있었다. 사람들이 저 기사 아까 그 사람 아냐? 하며 수근대도 그는 얌전히 안녕하세요. 목적지가 어디세요? 정상 요금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공손히 물었다.
어머, 완전 바뀌셨나 보네요. 에이, 자존심 상해도 어쩌겠어.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그래도 저분이 반성하신 것 같아 다행이네. 한편 손흥민은 대한축구협회 컨설턴트와 매니저, 그리고 관광청 담당자와 회동을 했다. 그 자리에서 오늘 사건을 계기로 공정요금 문화 정착 캠페인을 적극 후원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제가 직접 피해를 보니 이 문제를 더는 방치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 관광청과 협력해 제 이름을 걸고 공정요금 캠페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청 관계자는 박수를 치며 환영했다. 정말 감사드립니.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이 크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거예요. 앞으로 해외에서 한국을 찾는 분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손흥민은 겸손하게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고맙습. 저는 어디까지나 작은 동기가 됐을 뿐이고 실제로 제도나 문화가 바뀌려면 다 함께 노력이 필요하죠. 라고 답했다. 매니저가 웃으며 거들었다. 캠페인 홍보 영상도 만든다고 하던데 손흥민 선수가 직접 출연하시면 임팩트가 엄청날 것 같아요. 조조 저도 해외에 다니면서 한국 이미지를 더 좋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해보죠. 그렇게 새벽까지 이어진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흩어졌다 회의실 밖으로 나오며 컨설턴트가 손흥민 어깨를 톡톡 두드렸다. 오늘 참 힘든 하루였죠. 그래도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것 같아 다행입니다. 네, 저도 피곤하지만 보람이 있어요. 개인적인 분노로 시작했지만 결국 많은 이들에게 도움 줄 수 있다면 다행이죠. 확실히 힘들 때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면 좋겠네요. 그 대화를 나누며 손흥민은 호텔 로비를 거쳐 밖으로 나왔다. 공기는 이미 한층 선선해졌고 밤하늘에는 희미한 별빛이 드러나 있었다. 아까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고요한 호텔 입구를 바라보며 그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똑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길 바랍니. 그리고 제 행동이 조금이라도 도움된다면 그만큼 행복한 일이 없죠. 그 순간 호텔 문이 열리고 앞서 모습을 감췄던 운전기사가 조용히 걸어 나왔다. 머뭇거리던 그는 손흥민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아까 제대로 사과 못했어요. 당신이 정말 공정요금 같은 걸 추진하겠다는데 그런 일이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 기사님도 그렇게 느끼셨다면 앞으로 정정당당하게 영업해 주세. 저도 그런 기사님을 응원하겠습니다. 기사의 얼굴에는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부끄러움과 조금의 안도감, 그리고 뭔가 새롭게 시작해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섞인 듯했다. 그는 한 손으로 모자를 움켜쥐고 작게 고개를 숙인 뒤 차에 올라탔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손흥민의 눈빛은 한결 편안해 보였다. 늦은 밤, 도시의 불빛이 어우러진 풍경 속에서 작은 변화가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알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 기사로 접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공정요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야기하기. 그것만으로도 큰 걸음이었다. 손흥민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호텔을 떠나며 내일이면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관계 기관들과 만날 생각에 마음이 바빠졌다.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해보자. 축구만큼이나 이런 사회적 문제에도 열정적으로 임한다면 바뀔 수 있어. 바람에 흔들리는 가로수 밑을 지나가며 그는 이미 또 하나의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처럼 강한 의지를 다지고 있었다. 그리고 곧 시작될 공정요금 캠페인 덕분에 관광객이나 시민 모두 더 나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리란 희망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뉴스 헤드라인에 손흥민 부당요금 기사와 격돌 후 공정요금 캠페인 공식 지원이라는 기사가 대서특필되었다. 인터넷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도 손흥민 바가지 요금이 올라와 있었다. 수많은 댓글 중에는 역시 국민 스타 행동으로 보여준다부터 다른 기사들도 경각심 가져야 한다까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이로써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스타를 넘어 공정가격 정책과 투명한 관광 문화를 위한 상징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곧 정부나 지자체도 적극 지원 의사를 밝혔고 여러 대형 호텔과 택시 의전차 업계도 자율 개선안을 내놓았다.
사실 이번 사건은 오래된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계기가 됐을 뿐이에요. 다 같이 개선해야죠. 마습 시민의식도 중요하고 정부 정책도 필요하고요. 손흥민 선수 덕분에 정말 크게 이슈화돼서 이제 변화가 시작될 것 같아요. 이렇듯 주변의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이었다. 물론 여전히 불만을 토로하는 일부 업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조차도 대놓고 바가지를 씌우는 걸 쉽게 하지 못하게 됐다. 손흥민 효과라며 언론이 여러 차례 보도했고 SNS에는 공정요금 인증 태그가 번져나갔다. 그리고 매일같이 언론 인터뷰나 축구 일정으로 바쁜 손흥민은 그 와중에도 틈틈이 관광청 행사에 참석하고 캠페인 홍보 영상을 찍으며 활동 영역을 넓혀갔다. 더불어 해외 리그에서 뛰면서도 Korean Fair Fair, 한국 공정 요금라는 스티커를 가방에 붙여 다녔다. 외신 기자들에게도 이건 내 나라의 서비스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캠페인이다 라고 소개해 화제를 모았다. 손흥민 선수 정말 대단하시네요. 축구도 잘하시는데 이런 사회 캠페인까지. 네, 축구로 나라를 빛내는 것도 좋지만 일상 속 불편함을 해결하는 데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화제가 되었고 덕분에 새로 유입된 관광객들은 안심하고 한국을 찾아올 수 있었다. 공항과 주요 관광지에서도 바가지 요금 근절을 표방한 안내문이 붙고 택시나 의전차 기사들은 합리적 요금을 책정하는 문화를 점차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물론 모든 게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손흥민이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우리도 바뀌어야지라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큰 변화를 이끌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 어느 날 호텔 로비에서 옛 운전기사와 손흥민이 다시 마주쳤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다. 기사도 깔끔한 복장에 정식 라이선스 패널을 목에 걸고 있었고 고객에게 예의를 지키며 일정표와 요금표를 미리 제시했다. 안녕하세요. 혹시 공항까지 가시는 건가요? 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요금은 심야 할증 포함해서 정확히 이렇게 나옵니? 만약 중간에 정차하시면 추가 요금이 이렇게 발생하고요. 그 말을 들은 손님이 오, 친절하시네요 라며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손흥민은 흐뭇하게 바라봤다. 운전기사도 손흥민을 발견하자 약간 머쓱해했지만 이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다. 그는 눈짓으로 인사하듯 허리를 살짝 숙였다. 손흥민은 잔잔히 미소를 지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 보였다. 말은 없었지만 둘 사이에는 이제 진정한 변화를 시작했구나라는 공감대가 느껴졌다. 그리고 곧 손흥민은 관광청 관계자들과 만나 최종적으로 캠페인 중간 점검을 진행했다. 매니저와 컨설턴트, 호텔 업계 대표, 택시 업계 담당자 등 다양한 인물이 모여 서로의 경험과 개선 사례를 공유했다. 손 선수 덕분에 저희도 고객들 신뢰가 높아졌습니다. 네, 우리도 불만 게시글이 확 줄었어요. 전반적으로 이미지 개선에 큰 도움을 받았죠. 이런 사례가 더 많아지면 분명 한국 관광이 더 발전할 거예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저도 노력은 했지만 사실 정말 공정한 시스템은 업계 종사자와 소비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협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선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발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며 화답했다. 운전기사, 호텔 관계자, 택시업계 담당자, 매니저, 컨설턴트 등 다양한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정요금 문화를 지지하는 모습은 꽤나 감동적이었다. 기억 속에서 처음 호텔 앞에서 벌어졌던 그 언쟁과 분노, 창피함, 몰려드는 시선과 카메라의 압박은 지금 이 순간의 변화와 화해, 그리고 희망으로 귀결되었다. 손흥민은 회의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정말 축구만큼이나 보람 있는 일이네요. 모두가 안전하고 공정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끝으로 그는 다시 축구 경기 일정에 맞춰 출국할 채비를 했다. 그러나 그 어느 날보다도 발걸음이 가벼웠다. 세상은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한 사람의 행동이 많은 사람의 인식과 제도를 바꿀 수 있음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로 그는 매 경기를 마칠 때마다 축구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다.
메시지를 인터뷰에 남겼다. 그리고 그의 진심이 담긴 노력은 계속해서 커다란 울림으로 퍼져나갔다. 결국 한 번의 갈등을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난 부당요금 문제는 손흥민과 수많은 시민의 관심과 노력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었다.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많지만 적어도 이건 잘못된 거고 고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됐다. 호텔 앞에서 운전기사가 손흥민을 향해 막말을 쏟아붓던 장면은 이제 많은 이들에게 변화의 시작점으로 기억되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기억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던 관행들을 깨뜨리는 작은 혁신의 씨앗이 되리라 믿으며 손흥민은 오늘도 공과를 넘어선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한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변화의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상황을 겪으시는 분이 있다면 절대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공정요금 캠페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 저도 작은 힘이지만 계속 여러분 곁에서 노력하겠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매니저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손흥민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했다. 주변인들도 감사합니다.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라며 화답했다. 우리도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볼게요. 다음 이야기는 또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네요. 매니저가 미소 지으며 계속해서 지켜봐 주세. 손흥민 선수가 또 어떤 새로운 길을 열지? 라고 답했다. 그렇게 모두가 밝은 표정으로 헤어졌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속에는 앞으로도 더 나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결의가 숨쉬고 있었다. 호텔 문이 부드럽게 닫히고 화려한 로비 불빛도 서서히 저물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갈등으로 시작된 하루가 희망으로 마무리됐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 우리도 공정요금을 지향하자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었다.